엄마가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갔어. 왜요? 아버지가 일본 놈들과 함께 일했어. 그런데 엄마가 그걸 반대했어. 정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순사가 엄마한테 빨간 리본을 달아주더니 어디론가 데려갔어. 그리고 그날 밤 정길이는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복 입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 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우물에 던졌어. 그 군복 입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엄마 이름을 불렀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시간입니다. 75세의 정분이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 마루에서 일어나 몸을 추스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성치 않지만 매일 아침 우물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정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양동이를 들어 올립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해진 양동이는 그녀와 함께 수십 년을 보낸 동반자 같습니다.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정분이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그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길,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구름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마을의 평온한 아침을 알립니다. 정분이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80세의 정길이 오빠입니다. 말수가 적고 가끔 혼잣말을 하는 오빠는 치매 증세가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중얼거리곤 합니다. 오늘도 평상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엄마, 물속에 빠졌어. 빨간 리본. 정길이는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정분이는 이미 익숙해진 오빠의 말에 그냥 웃어넘깁니다. 또 옛날 얘기하시네요, 오빠. 엄마는 잘 계셨어요. 정분이는 바가지를 우물 안으로 내립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지만 오늘따라 우물 속이 유난히 깊어 보입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정분이는 오빠를 곁눈질로 바라봅니다. 정길이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습니다. 가끔 빨간 리본이라는 말이 들리지만 정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빠, 집에 가서 아침 드세요. 응. 정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집으로 향합니다. 정분이가 물을 나르고 정길이가 뒤따라 걷는 모습은 이 마을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분이는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정길이는 방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자 정길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분아, 밥 해줘서 고마워요. 모려 오빠. 우리 둘이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정분이가 평소처럼 우물로 향했을 때 우물 앞에 낯선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였습니다. 정분이가 우물에 다가가자 개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개가 왜 여기 있지? 정분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마을에서 키우는 개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했던 것은 개가 우물 앞에서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분이가 우물에서 몇 걸음 떨어지자 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물에 다가가려고 하면 또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요놈이 왜 우물만 못 가게 하는 거야?
결국 정분이는 그날 물을 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하루 이틀이면 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돗개는 여전히 우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매일 아침 우물로 가지만 그때마다 개는 변함없이 우물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누구 개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돌이 개겠지 뭐. 며칠 있으면 어디 가겠어요. 이웃집 영숙이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상인데 갑자기 그것이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오빠, 저게 때문에 물을 못 길어오고 있어요. 정분이가 오빠에게 말하자 정길이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걔가 지키고 있어? 네, 우물 앞에서 계속 으르렁거려요. 정길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야. 막는 거야. 정분이는 오빠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우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진돗개가 우물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는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픔에 잠긴 듯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절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오빠에게 밤에 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그 개가 우물을 보고 울고 있었어요. 정길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아, 그게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길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피 묻은 군복, 물속에 내가 던졌어.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평소에 하던 말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군복이라니, 그리고 물속에 던졌다니. 오빠, 무슨 군복 얘기예요? 누가 뭘 던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길이는 이미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듯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봤어. 아버지가. 그날 밤에. 정분이는 오빠의 말에서 물속이 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물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정분이는 서둘러 우물로 향했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물을 관찰했습니다. 우물 옆 나무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붉은 페인트 자국이 보였습니다. 동그란 모양 안에 붉은 줄이 그어진 형태였습니다. 정분이는 그것이 일장기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여기에 일장기가? 정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빠가 말하는 군복, 그리고 물속에 던진 무언가. 그날 밤부터 정길이는 더욱 심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던졌어. 아니야, 아버지가. 그날 밤, 피가 너무 많이. 정분이는 오빠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진돗개의 행동, 오빠의 말, 그리고 우물 옆 일장기 흔적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우물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친 정분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빠의 과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길이 오빠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오빠는 10살, 정분이는 5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던 터라 기억이 흐릿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회장인 덕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85살인 덕수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분이야? 저희 오빠가 자꾸 우물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요. 혹시 옛날에 그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덕수 할아버지의 표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없이 정분이를 바라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옛일은 다 묻고 살자, 분이야. 그런 걸 굳이 파헤칠 필요 없어. 하지만 오빠가 계속 정길이가 치매가 있잖아. 헛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덕수 할아버지는 정색하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할아버지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분이는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순덕이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마을의 산증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라면 하나 주세요. 그래, 분이야. 요즘 어쩐 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정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앞 우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순덕이 할머니는 라면을 건네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 오빠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우물에 뭔가 있다고. 순덕이 할머니는 한참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우물, 일본 순사가 동네 사람 잡아다 묻던 데야.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묻었다고요? 그래. 해방전 마지막 해였지.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사람들을 잡아갔어.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예 돌아오지 못했지. 순덕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길이 네 오라비가 울면서 달려갔자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빠가요? 그때 오빠가 뭘 봤다는 거예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니네 어머니가 안 보였어. 그리고 니네 아버지도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졌고 정분이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오빠가 본 거?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순덕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분이야. 옛날 일을 너무 파고들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분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실종,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오빠가 본 무언가. 집에 도착하자 정길이는 마루에 앉아 또다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 엄마가 빨간 리본 달고. 순사가 웃으면서. 정분이는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길이는 정분이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분아,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았어. 왜요? 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셨어요? 모르겠어. 그날 밤
순사가 집에 왔어. 아버지하고 뭔가 얘기하더니 엄마를 데려갔어. 정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봤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군복을 입은 누군가를 우물에 정길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어. 분명히 봤어.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정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우물에 묻힌 무언가. 오빠, 정말 확실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우물에? 응. 군복 입은 사람. 피가 많이 났어. 그리고 빨간 리본. 엄마 것 같았어. 정분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물 속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빠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정분이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우물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채 뜨기 전 정분이는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우물 앞에 있었지만 정분이가 다가가자 이상하게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분이가 진실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둘레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우물 안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평소보다 탁해 보였고 깊은 곳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정분이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천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말한 빨간 리본. 정분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오빠를 깨웠습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우물에서 뭔가 보였어요. 정길이는 눈을 뜨더니 정분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뭘 봤어? 빨간 청 같은 게 물속에서 반짝거렸어요. 오빠가 말한 그 빨간 리본일까요? 정길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오빠 이제 확실히 해야겠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게요. 정분이는 이웃집 영숙이네와 동네 청년 몇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분이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응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물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25살 청년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빠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우물 청소 겸 해서요. 민수와 몇 명의 청년들이 우물 정비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진돗개는 그들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물 물을 퍼내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물통에서 뼈 조각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하얗게 바랜 뼈와 함께 썩은 천 조각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거 사람 뼈 아닌가요? 영숙이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더 퍼내봐요. 민수가 계속해서 물을 퍼내자 더 많은 뼈 조각들과 썩은 군복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은 빨간 천 조각이었습니다. 정말 빨간 리본이네요. 정분이는 그 천 조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우물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경찰관이 물어보자 정분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우물에서 유골이 나왔어요.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국과수에 연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우물을 완전히 정리했고 더 많은 유골과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이는 오빠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로 말해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길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갔어. 왜요? 아버지가 일본 놈들과 함께 일했어. 그런데 엄마가 그걸 반대했어. 정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순사가 엄마한테 빨간 리본을 달아주더니 어디론가 데려갔어. 그리고 그날 밤 정길이는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복 입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 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우물에 던졌어. 그 군복 입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엄마 이름을 불렀어. 정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 협조한 친일파였고 어머니는 그것을 반대하다가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누군가가 우물에 묻힌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과수에서 검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발견된 유골은 1940년대 조선인 남성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이는 대략 20살에서 30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사람이 묻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형사는 증거품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리본이 달린 작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머리핀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사용했던 이름표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안부요? 네. 그리고 이 머리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기록도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순옥. 당시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정분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순옥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제 어머니일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적을 조사해 본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할머니 아버지는 일본군에 협조한 친일 행위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순옥 씨를 일본 순사에게 넘긴 혐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분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네. 기록에 따르면 순옥 씨는 남편의 친일 행위를 반대했고 그 때문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발견된 남성은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순옥 씨를 구하려다 희생된 분으로 보입니다. 군복의 잔해를 분석해 보니 조선인 독립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분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본 놈들에게 넘기고 어머니를 구하러 온 독립군을 죽여서 우물에 묻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정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분이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길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그때 오빠는 어린아이였잖아요. 하지만 정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였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묻힌 독립군은 어머니를 구하려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해자였다고 정분이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우물 앞으로 나갔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분이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막아줘서 진실을 알 수 있었어. 정분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정분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우물에 묻힌 독립군의 한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정분이는 우물을 향해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일을 굳이 파헤칠 필요 없다며 정분이를 말렸고, 어떤 이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정분이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 정길이 역시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해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길이는 정신이 흐릿한 중에도 과거의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아, 내가 그날 밤 본 걸 제대로 말해줄게. 정분이는 오빠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천천히 말해주세요. 정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순사들에게 끌려간 다음 날 밤이었어.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20살 정도 돼 보였어. 엄마를 찾으러 온 거였어.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말했어. 순옥이를 어디로 보냈냐고. 정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칼로 찔렀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정길이는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도 순옥 누나를 꼭 찾아달라고 했어. 그리고는 죽었어. 정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물에 묻힌 그 젊은 독립군이 어머니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엄마를 구하지 못했어. 그 용감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어. 그날 우물 옆에서 울기만 했어. 정분이는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시대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정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복받쳤습니다. 어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가 고생하셨고, 어머니를 구하려던 젊은이는 아버지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수십 년 동안 우물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분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정분이는 우물을 메우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이 일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복원하고 제대로 된 위령비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정분이는 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서 일제강점기 때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분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정분이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군의 유골이라고요? 이건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네요. 정분이는 또한 지역 여성단체와 역사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분이의 용기에 감동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추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성단체 회장이 정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잖아요. 몇 주 후 마을에는 기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니,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 어머니와 그 젊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한편 진돗개는 여전히 우물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진돗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 개가 처음에 우물을 막아선 것도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죠. 마치 진실을 알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개가 없었다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정분이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분이의 용기에 감동했고 성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딸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혔다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용히 지내던 마을이 시끄러워졌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분이야, 이제 그만해. 온 나라가 우리 마을을 주목하고 있잖아. 덕수 할아버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게 더 괴로워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날 밤 정분이는 오빠와 함께 우물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정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분아. 엄마도, 그 젊은이도 이걸 원할 거야. 정분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와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분이는 군청과 여성단체, 역사단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장 조사와 언론 공개를 추진했습니다. 몇 달 후 우물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우물에서 나온 유골들은 모두 수습되어 적절한 예우를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 총 3분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역사학자가 정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1분과 독립군으로 보이는 남성 2분입니다. 모두 1940년대에 희생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됐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가기록원과 협력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유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편 진돗개가 우물을 지키던 모습은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진실을 지킨 개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 소개됐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진돗개를 보려고 했습니다. 저 개가 정말 신기해요.
마치 역사의 증인 같아요. 서울에서 온 한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위령비 제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기억의 정원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군의 이름을 새긴 검은 화강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제막식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독립군 유족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서 제막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젊은 독립군들의 한이 서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정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과거를 묻는 곳이 아니라 기억하고 다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정분이는 조형물 앞으로 다가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오빠 정길이도 휠체어에 앉아 꽃을 바쳤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용감했던 그 젊은이들도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막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정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정분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보다도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지 말지 고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이곳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학생들이 와서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요. 제막식 이후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주민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분이가 용기 있는 일을 했네. 우리도 부끄러웠어. 덕수 할아버지가 정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정분이는 우물 앞에서 오빠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조형물 주변에는 방문객들이 바친 꽃들이 놓여 있었고, 진돗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해냈네요. 응, 분아. 이제 엄마도 편안해 하실 거야. 달빛이 우물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의 정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평화 교육의 현장이 되었고, 우물은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역사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매일 아침 기억의 정원을 둘러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조형물 앞에는 연일 방문객들이 바친 꽃들이 놓여 있었고, 추모의 글들이 빼곡히 적힌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숨겨진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용기 있는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정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돗개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모두 진돗개를 보려고 했고 아이들은 진실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이제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 개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진돗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준 은인이에요. 오빠 정길이의 상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여전히 치매 증상이 있어서 오락가락하지만 기억의 정원 앞에서만큼은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길이가 휠체어에 앉아 조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아, 엄마 이름이 저기 새겨져 있네. 네, 오빠. 이제 어머니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셨어요. 그럼 엄마도 이제 안 아프겠지? 정분이는 오빠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이제 우리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길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기억의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여름에는 무궁화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어나 방문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분이는 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꽃을 심고 물을 주며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이 새로운 삶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곳의 의미를 설명한 후 정분이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분이는 학생들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정분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숨기고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분이는 진돗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우리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떠날 때 한 아이가 정분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분이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용감해질 수 있어요. 해가 질 무렵 정분이는 오빠와 함께 기억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조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진돗개는 평소처럼 우물 옆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응, 분아.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정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진실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분이와 정길이 남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진돗개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게도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아,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음 편히 살아. 정분이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